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9월 23일 새벽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쏟아진 AI 관련 주요 뉴스들 저희가 방금 입수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AI 세계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기술 발전 이면에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 기술이나 시장 동향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꼭 필요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아주 뚜렷해요. 하나는 AI 몹들을 실제로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있잖아요. 이 기반 시설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시다시피 AI 영향력이 커지니까 기술의 안전성이나 규제 준수, 이게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랄까 초고속으로 막 첨단 도시를 지으면서 동시에 안전 기준도 엄청 깐깐하게 적용하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아, 기반 시설이랑 안전 규제 정말 중요한 두 축이네요. 특히 오늘 그 엔비디아랑 오픈 AI 투자 소식은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던데요. 맞아요. 대단했죠. 그 이야기 전에 일단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상황부터 잠깐 보고 갈까요? 로이터가 2025년 9월 22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연준의 새로운 위원 스티븐 미란을 포함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10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기술주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이거든요. 특히 AI처럼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성장 분야는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시장에 돈이 좀 더 풀릴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죠. 그렇군요. 투자 환경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AI 시장 핵심 흐름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공사 플러스 안전 점검 국면. 이 진단이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풀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경쟁, 이걸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고성능 칩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를 누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 싸움으로 무게중심이 확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랄까, 엔진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엔진을 실을 튼튼한 차체, 그리고 달릴 도로망까지 다 중요해진 거죠. 아, 엔진뿐 아니라 차체와 도로망까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동시에 AI가 사회 곳곳으로 막 스며들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I의 안전성 문제, 사용자 보호 장치, 그리고 각국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기업의 신뢰도랑 바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이 기술 믿을 수 있나? 이게 중요해진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인가? 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화려한 AI 응용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런 인프라 경쟁에서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점점 복잡해지는 안전이나 규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인프라 장악력, 그리고 신뢰성 확보 능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개별 뉴스들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엔비디아랑 오픈 AI의 초대형 투자 계획입니다. 네, 그 소식 정말 대단했죠. 네, 로이터가 2025년 9월 22일자로 보도한 뉴스인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조 원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런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아주 크게 확장하고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AI 하드웨어, 특히 GPU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초기 구축 규모만 해도 약 10기가와트, GW급의 연산 설비라고 하는데요. 1기가와트면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 용량이니까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렇죠. 10기라니. 시스템 공급은 2026년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이 소식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 뉴스가 지금 AI 경쟁의 최전선이 어딘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AI 모델의 성능 경쟁은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 그리고 전력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기가와트라는 전력량은 단순히 칩만 공급하는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확보 면제, 또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까지 전부 다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 거대한 AI 생태계의 중심에서 하드웨어 공급을 꽉 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합니다. 10기가와트라니 정말 AI 시대의 뭐랄까 에너지 전쟁을 예고하는 듯한 규모네요. 자, 다음은 플랫폼과 모델 관련 소식인데요. 메타의 AI 모델 라마가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도 로이터가 2025년 9월 22일에 전했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뉴스죠. 미국 연방 기관들의 물품 구매나 IT 서비스를 총괄하는 총무청 GSA에서 메타의 AI 시스템 라마를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승인했다는 겁니다. 라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오디오까지 이해하고 생성 가능한 멀티모달 모델인데 정부가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보안 및 법률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뉴스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정부나 대기업처럼 보안이나 규정 준수가 극도로 중요한 조직에서 AI를 도입할 때 성능, 이것만큼이나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정적인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믿고 맡길 수 있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메타의 라마가 이 문턱을 넘었다는 건 다른 AI 개발사들한테도 신뢰 그리고 규제 준수 역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깍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술주 전반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라클 같은 기업들 주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죠. 기술 자체의 성능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신뢰 경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서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워싱턴 포스트 2025년 9월 22일자 기사는 좀 걱정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네요. 네, 그 챗봇 관련 소송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같은 AI 챗봇이랑 너무 깊게 교감한 나머지 미성년 사용자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실제 가족이랑 소통을 잘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AI가 그냥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서 사용자의 감정이나 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는 지점입니다. AI가 점점 더 인간과 비슷하게 상호작용을 할수록 그 상호작용이 사용자, 특히 정서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기술의 능력만큼이나 그 기술 사용의 윤리와 영향,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자꾸 쌓이면 결국 AI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규제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랑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이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거죠.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사회적 합의, 제도 마련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야겠네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2025년 9월 22일자 보도입니다. 엔트로픽 이야기군요. 네, AI 안전성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엔트로픽. 최근에 약 1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사무실 공간을 크게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챗봇을 개발하면서 AI 안전, 세이프티, 이걸 기업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엔트로픽의 성장은 AI 산업 안에서 안전과 책임감,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기업 가치 그리고 경쟁력이랑 연결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까 메타 라마 사례에서도 봤듯이 기술력 경쟁이 막 심해질수록 오히려 규제 당국이나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이게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장과 책임. 이 두 가지 가치를 다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군요. 자, 마지막 뉴스는 AI가 특정 산업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사례입니다. 이코노믹 타임스 2025년 9월 22일자 뉴스인데요. 네, 금융 쪽 이야기죠. 네, 온파이낸스 AI라는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을 위한 규제 준수,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자동화하고 도와주는 AI 도구 개발을 위해서 42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금융산업은 워낙 규제가 복잡하고 엄작하잖아요. 그래서 AI를 도입할 때 효율성 높이는 것만큼이나 법규를 잘 지키는지, 위험 관리는 잘 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뉴스는 AI 기술이 그냥 범용적인 기능을 넘어서 금융 컴플라이언스처럼 어떤 특정 산업 분야의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특화된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AI가 점점 다양한 산업 현장에 맞춤형 문제 해결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AI 역할이 구체화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뉴스들을 종합해서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투자 아이디어,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에 주목하고 있네요.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으로 주가도 3.9% 올랐었고요. 네,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현재 AI 모델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오픈 AI와의 그 초대형 협력은 이런 최첨단 AI 칩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진짜 상상 이상으로 폭발할 거다. 이 전망에 힘을 확 실어주는 거죠. 비유하자면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곡괭이나 삽 같은 걸 독점 공급하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삽, 딱이네요. 네. 게다가 지금 AI 인프라를 막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칩 부족 문제, 전력 공급 문제,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연,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리고 공급망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또 정부나 기업들이 AI 도입하면서 점점 더 강조하는 안전성이나 규제 준수 요구사항 측면에서도 엔비디아의 기술적 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여러모로 현재 AI 인프라 확장 국면의 핵심 수혜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AI 인프라 경쟁의 중심에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갖췄다는 점, 이게 엔비디아를 주목하는 이유군요. 그렇다면 이런 글로벌 AI 트렌드가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곧 오전 9시면 장이 열릴 텐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분야나 관련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는 세 가지 테마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 투자하면 관련 부품이나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특히 AI 연산이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있잖아요. AI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인데 이 분야 강자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됩니다. 또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서버 관련 부품들 이런 걸 공급하는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LG전자의 B2B 사업 부문도 관련될 수 있겠죠. 네, HBM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프라 관련 기업들. 둘째는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입니다. AI 모델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더 강력한 연산 능력도 필요하지만 전력 효율성도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AI 연산에 특화된 차세대 칩, MPU 같은 거, 설계하는 기술 가진 패브리스 기업이나 이걸 맡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집, 반도체 위탁 생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나 DBI텍 같은 기업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칩들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첨단 공정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삼성전기, 원익 IPS 같은 소부장 기업들 역할도 당연히 커질 수 있고요. AI 칩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관련 소부장까지 다 중요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컨텐츠, 그리고 AI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AI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중요해지면서 사용자 보호 장치라든지 데이터 관리 역량, 그리고 윤리적인 AI 개발 원칙, 이런 걸 잘 갖춘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아까 미국 정부 라마 승인 사례처럼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같이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AI 서비스 도입이 늘어날 경우 관련 보안 인증이나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게임 산업에서 AI 기술을 꾸준히 활용해온 NC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우리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한테는 직접적인 기회가 되고 플랫폼이나 서비스 기업들은 기술력에 더해서 신뢰와 안전 역량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것처럼 AI 분야는 정말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강력한 AI를 만들려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프라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강력한 힘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앞으로 AI 발전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살펴본 엔비디아 오픈 AI 사례처럼 컴퓨팅 파워나 에너지 공급 같은 물리적인 자원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챗보 소송이나 라마의 정부 승인 사례에서 보듯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윤리적 기준, 그리고 규제의 틀 같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약일까요? 어쩌면 이 기술적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AI 시대의 풍경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균형점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형성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의 한계만큼이나 사회적 수용성의 한계도 중요하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최신 AI 동향을 발빠르게 따라잡아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흥미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